자, 오늘 물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 물부 분석 방송 보시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생소한 스탯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고, 특히 왼쪽 아래 빠따 스탯 같은 경우는 이렇게 OPS를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합니다. OPS가 그냥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는 방법 제가 영상 하나 제작해가지고 유튜브 메인에 박아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나면은 조금 더 제 방송에서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워싱턴 대 미네소타 시작인데, 첫 경기부터 사실 들여다보기 싫은 경기예요. 원래 제이크 어빈이 올 시즌에 포스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방어율 지금 3점대 후반으로 많이 쳐지고 있고, 작년의 모습이 슬슬 이제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피홈런이 확연히 적고 볼넷도 확연히 적고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기는 하는데, 제이컵은 요즘에 5이닝 4실점, 뭐 7이닝 2실점 잘했지만은 5이닝 4실점, 뭐 4.2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최근에 특히 좀 실점이 많아진 제이크 어빈이다. 반대로 미네소타의 리차드슨, 올 시즌 미네소타가 선발 유망주들 가운데 꽤나 지금 로테이션을 꽤 돌고 있는 친구인데 방어율 2.97이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일단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그리고 이닝 대비해서는 피안타는 적은 편인데 삼진같이 위기를 타개해내는 능력도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그냥 미네소타의 하위권 선발인 것 같아. 결국엔 이 경기는 선발 차이는 그래서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근데 빠따를 보면요, 원래 미네소타가 존나 못 쳤잖아. 근데 어제만 미네소타가 워싱턴을 개박살 냈습니다. 10대 0으로 부셔버렸고, 그 경기에서 4홈런을 쳤거든요. 어제 이제 패트릭 코빈, 사실 패트릭 코빈도 올 시즌에 뭐 이렇게 딱히 작년도 그렇고 피홈런 페이스가 아주 뭐 눈에 띄게 나쁘다, 그건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어제 패트릭 코빈을 박살을 냈어요. 한창 빠따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런 흐름을 되찾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워싱턴은 얘네들도 빠따 흐름을 조금 못 찾다가 1차전에서 14안타 치면서 12대 3으로 미네소타 부쉈잖아요. 그러면서 워싱턴, 오히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 워싱턴이 빠따 흐름을 미네소타보다 찾지 않았나, 미네소타는 빠따 흐름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반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미네소타 쪽에다가 오바보기는 해요. 뭐 리차드슨도 아주 뭐 견고하게 막아줄 것 같진 않고, 어빈도 요즘에 흔들리는 편이고, 사실 뭐 빠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나은 쪽은 미네소타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경기는 뭘 선택해도 어렵습니다. 미네소타의 일반 승배당이 1.6이면은 그래도 눌러봄직은 한데, 사실 뭐 엄청 땡기는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는.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매치 경기, 트리스탄 맥켄지랑 퀸타나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2년 전 같았으면은 각 팀의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트리스탄 맥켄지 올 시즌 3.23으로 작년은 걸렀는데 올 시즌은 좀 회복된 양상이기는 해. 근데 이것도 좀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얘가 지금 최근 등판에서는 7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6.2이닝 1실점, 6.2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곤 있어요. 이닝도 꽤 잘 먹어주고 최근 4경기 동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 있기는 한데, 그 와중에 볼넷도 조금 있고,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이런 거 적어놨거든요. 맥켄지의 바빕, 이런 운적인 요소가 전체 9번째 정도로 좋다. 바빕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운이 조금 따르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방어율이 3.23인데 이런 기대 방어율값, 뭐 약간 그 구장 보정을 한다든지 타구들의 이런 운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끼워 봤을 때는 맥켄지가 다소간의 거품이 있다는 소리긴 하거든요. 실제 방어율과 이런 기대 방어율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거의 한 1.5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맥켄지는 다소간의 운이 따르고 약간 거품이 껴있는 상태고, 퀸타나는 지금 방어율 얘도 5.21로 요즘에 많이 쳐맞았어. 최근 3경기 동안, 최근 5경기 동안 5이닝 5실점, 한번 8이닝 실점으로 되게 잘했는데 이때는 세인트루이스가 너무 못 칠 때고, 그 다음에 템파한테 2.2이닝 8실점, 애틀랜타 5이닝 4실점, 필라델피아한테 직전 경기 5.1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널뛰기 피칭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털릴 때도 좀 거하게 털린다는 것도 있고, 퀸타나 역시 지금 방어율도 5.21인데 이런 기대 방어율 값으로는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지금 퀸타나가 기대 방어율 값 사이로는 밑에서 5등이다. 그래서 퀸타나의 위치 자체가 좋은 투수로 평가는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한 것 같고, 선발들이 나는 보이는 것보다는 못해줄 거라는 생각이 좀 있네. 물론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2차 스택 같은 게 아주 뭐 엄청 신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얘네들이 꽤나 거품이 껴있다, 내용도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대변하는 셈이고, 특히나 이 퀸타나 같은 경우는
클리블랜드 빠따들한테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호세 퀸타나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41타석 동안 3-5-1 정도로 굉장히 약한 편이었다. 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누구한테 그렇게 안 좋았나. 호세 라미레즈한테만 29타수 9안타, 오스틴 헤디스한테 8타수 4안타. 딱 2명밖에 상대를 안 했는데 얘네들한테만 엄청 많이 상대를 했고, 특히 요즘에 라미레즈 같은 애들 엄청 상승세잖아요. 라미레즈가 그야말로 이제야 좀 재구실을 하고 있는데 라미레즈한테도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길래 뭐 퀸타나가 조금 고전할 만한 이런 사이즈가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근데 매치가 패배하는데도 11안타 3홈런 6득점을 했거든요. 딱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내일 뭐 클리블랜드가 좌한 상대로 홈 지표 이런 것들이 뭐 표본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꽤나 좋게 나타나기는 해요. 평소보다. 매치도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하게 되면은 OPS가 상당히 높게 찍힌다. 전체 2등 순으로 잘 친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 합니다. 매치가 지금 연투에 빠진 애들도 3명이나 되고 불펜을 상당히 많이 썼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그냥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볼티모어 경기. 이 경기는 변수가 하나 있죠. 어제 경기가 서스펜디드 중단돼가지고 오늘 아마 좀 빨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낮 경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 새벽 경기인데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어제 그 서스펜디드 경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5회 말 공격부터 해가지고 한 3, 4이닝 정도 이렇게 할 텐데 그게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경기에서 불펜을 얼마나 또 소모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일단 선발상으로는 깁슨 대 민즈. 자, 이 깁슨도 지금 시즌 방어율이 4.09인데 아까 말했던 기대 방어율 값으로는 5.91. 이것도 역시나 좀 뭐 구장발을 받았다거나 이런 타구의 질 자체가 사실은 좀 바빗 같은 요소, 운적인 요소가 다소간에 따라가지고 깁슨이 4.09로 그래도 괜찮지만은 실제로는 내용이 좋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깁슨 역시도 원래 볼티모어 소속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깁슨이 볼티모어 애들한테도 통산 50타타석 동안 283으로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다더라.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합니다. 반대로 존 민즈는 지금 뭐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도 늦었고 한데 어쨌든 지금 시즌 동안은 3경기 동안 3.06, 뭐 이닝도 한 6이닝 근처 먹어주고 하면서 볼넷이 0개예요, 0개. 그래서 위기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선발 우위는 저는 볼티모어 쪽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깁슨이 올 시즌에는 특히 볼넷도 많고 평소에 한 200이닝 가까이 먹어주는데 볼넷은 한 5, 60개 정도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볼넷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올 시즌에 벌써 55이닝 동안 23개나 주면서 다른 시즌보다도 볼넷이 많은 시즌이에요. 그리고 피홈런도 7방. 원래 한 25개 정도 쳐맞는데 한 200이닝 조금 못 먹는다 가정하면은 한 25방 정도 쳐맞는데 지금은 벌써 55이닝 동안 7방 이런 식으로 비율상으로도 좋지가 않다. 이런 모양새여서 개인적으로는 볼티 쪽을 봅니다. 이 경기는 아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 1차전에 그냥 어제 이제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볼티모어는 남은 경기들, 왜냐면 어제 던졌던 애들이 또 나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제 뭐 린이나 브레디시나 둘 다 이제 5이닝 넘게 던졌으니까 걔네들이 또 등판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고 좀 불펜이 나오거나 선발 투수 애매한 애들이 올렸을 것 같은데 그런 구조로 하면 난 볼티모어가 나은 것 같아. 볼티모어는 뭐 그 콜 어빈이라든지 알버트 수아레즈 이런 애들 쓰면서 불펜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볼티모어 쪽이 2차전도 좀 낫지 않을까. 내일 뭐 이런 조건들도 볼티모어 쪽이 좋게 보이기도 하죠. 물론 뭐 요즘에 세인트루이스가 빠따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한데 최근 3경기 동안 6안타 8안타에 그치고 있고 어제도 랜스 린한테 6이닝 내내 틀어막혔습니다. 양팀 다 빠따가 뭐 지지부진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결국 여러가지 조건들이 볼티 쪽으로 웃어주는 것 같기는 하네요. 캔자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자, 레이건스랑 스쿠발입니다. 특히나 이 스쿠발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여러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전체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1등 주자예요. 1.80으로 방울도 상당히 좋은데 뭐 FIP 뭐 이런 xERA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부가적인 투수 스탯들이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내용이 상당히 좋고 55이닝 동안 피안타 35방 볼넷 8방 이렇게 맞으면서 기회도 많이 안 주고 홈런도 3방밖에 안 맞았다. 그 와중에 삼진은 66개. 직전 경기에는 99.9마일짜리 좌안인데도 99.9마일짜리 포심을 뿌리면서 아주 포스도 내뿜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레이건스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제가 이 친구가 작년에 구속이 4.5마일이나 오르면서 재작년에 4.5마일이나 오르면서 가치가 엄청 폭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포심도 그렇고 체인지업도 그렇게 좋게 찍히고는 있어. 근데 얘가 한 번씩 막 1.2이닝 7실점 볼티모어한테 그리고 천사한테도 6.1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세금을 거하게 내거든요. 지금 뭐 세금을 낼 타이밍처럼은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조금 선발상으로 뭐 레이건스 나쁘진 않은데 근데 나는 우세한 쪽은 아무래도 스쿠발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양팀 선수 모두 다 피홈런 괜찮게 막아내고 있고 볼넷 적당히 덜 주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안타 숫자가 확연하게 스쿠발 쪽이 나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해. 강력한 포심 쓰고 체인지업 서브 구종으로 쓰고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긴 한데 내용상으로는 그 레이건스 쪽이 피안타가 조금 더 많아요. 또 반대로 보면은 근데 빠따는 요즘에 켄자가 월등히 낮거든요. 디트로이트는 한창 잘하다가 최근 3경기 동안 8안타, 7안타, 6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고 켄자는 최근 5경기 5연승 기간 동안 11안타, 11안타, 9안타, 11안타, 15안타 이렇게 치면서 5경기 타율이 4할 3푼 5리 그 기간 동안 홈런 8방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 우세는 스쿠발 쪽이 있으나 빠따는 켄자 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살바도르 페레즈 여전히 그 타점 사냥 잘해주고 있고 뭐 바비히트 주니어도 어제 엄청 잘했었죠. 켄자 빠따가 더 나은 거 맞는데 뭐 스쿠발도 이런 건 있습니다. 스쿠발이 득점 지원은 전체 4등이에요. 9이닝당 7.53점의 득점 지원으로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득점 지원을 받고 있다. 제가 어제 랑에스와레즈가 참 잘하고 있는데 얘는 랑에스와레즈 등판 때는 필라델피아 빠따들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스쿠발 역시도 그런 도움을 좀 받는 편이긴 합니다. 내일 뭐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되게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선발 때문에 나는 스쿠발을 버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네. 그리고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야, 이 경기는 사실 뭘 가도 이게 스쿠발 등판이어가지고 디트로이트의 일반승 배당도 얘네들이 정배란 말이죠. 빠따 차이 생각하면은 1.76 맛있긴 하지만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스쿠발이 좋은 투수이긴 한데 디트로이트 빠따가 과연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켄자도 요즘에 너무 잘 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디트로이트 승이나 언더를 보지만은 뭘 선택해도 어렵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양팀 다 이렇게 최근 7.5 기준으로는 오바가 7번, 8번씩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거 보는 나는 좀 어제, 내일 괜찮은 선발 투수들 등판이어갖고 언더 보는 거긴 한데 특히나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5경기 연속으로 7.5 기준으로는 전부 다 오바거든요. 그냥 스쿠발이 사이영 모드 계속 이어가길 바라야 될 것 같아. 저처럼 본다면은. 저는 그래 줄 거라고 믿고 디트로이트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천사 경기입니다. 야, 얘네들 요즘에 참 엎치락 뒤치락 해요. 제가 뭐 천사가 특히 이런 신인급 내지 원래 좀 잊혀진 유망주 조아델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얘기하면서 빠따가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어제도 사실 천사가 앞서 나간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휴스턴이 뒤집기는 했다. 내일은 근데 헌터 브라운 대 타일러 앤더슨. 헌터 브라운은 요즘에는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4이닝 2실점으로 5이닝 4실점으로 조금 세탁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시즌 방어율 7.71이고 매우 안 좋습니다. 뭐 가진 공 자체는 뭐 커터 같은 것들 구속 잘 나오고 이러면서 괜찮다고는 했는데 땅볼 유도 비율도 망가져 있고 매년 또 구속 하락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터 브라운은 고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앤더슨도 지금 시즌 방어율 2.72예요. 근데 얘가 보이는 것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고 지금 바빕 이런 운적인 요소상으로 204 전체 2등입니다. 운이 많이 따랐다는 건데 방어율이 2.72인데 기대 방어율상으로 4.84 그리고 FIP도 4.51 이런 식으로 실제 방어율이랑 이런 2차 스탯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요. 한 2점 정도가 나니까 거품이 좀 껴있다. 물론 이런 스탯들이 제가 말했던 XERA나 FIP 이런 것들이 좀 땅볼 투수들이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큰 격차가 아닌가. 지금 좀 앤더슨은 방어율 자체는 좋아도 좀 운이 많이 따랐다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요즘에 또 앤더슨이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뭐 직전 경기 7이닝 2실점 하긴 했지만은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1이닝 4실점, 6.2이닝 3실점 이렇게 하면서 홈런도 꽤 맞고 내용이 아주 좋은 정도까지는 아니야. 글쎄, 저는 오바보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조금 쉽게 가실 분들은 그냥 나는 앤더슨 요즘 활약 좋은 것 같다. 헌터 브라운이랑 앤더슨 간에 선발 투수 격차가 확연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휴스턴 쪽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나는 지금 요즘에 천사 빠따가 밀린다는 모습은 밀린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 휴스턴한테 특히. 뭐 어제도 카일 터커 같은 애들 엄청 잘 치고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앤더슨은 이런 악재는 있어요. 통상 휴스턴 애들한테 77타석 동안 피안타율 379로 매우 약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내일 천사 불펜들 연투에 걸린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2명 정도인가? 핵심 불펜들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하네.
다음 신시내티 대 샌디에고 닉 마르티네즈가 등판합니다. 작년에 샌디에고였는데 올 시즌에는 신시내티로 적을 옮겼고 마이클 킹이 좀 뜨문뜨문하죠. 마이클 킹이 잘할 때는 존나 잘하는데 직전 경기도 콜로라도한테 5.1이닝 6실점, 저번에 필라델피아한테도 5.1이닝 6실점, 막 다저스한테 5이닝 7실점, 콜로라도 원정 3.2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할 때는 퀄리티 스타트급 이상을 피칭을 해줘. 막 7이닝 넘게 먹으면서 깔끔하게 막을 때도 있는데 망할 때 거하게 망해. 그게 문제예요, 마이클 킹은. 그래서 내일 마이클 킹 경기는 조금 약간 내다보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 해보고, 닉 마르티네즈는 기본적으로 보통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고 올 시즌에는 선발 알바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얘가 선발로 나온 올 시즌 경기에서는 5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6이닝 5실점, 5이닝 5실점, 그리고 직전 다저스한테 5이닝 무실점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아마 이 다저스 경기도 선발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딱 그냥 생 선발로 나왔을 때는 좋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는 할만합니다. 근데 여전히 신시내티가 빠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신시내티 홈구장이 특히 홈런 파크 팩터가 매우 좋고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양팀이 4안타 5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저는 머스그로브가 리앱 등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팀의 앤드류 에버도 요즘에 샌디에고 빠따 생각하면은 원정에서 빠따 상당히 잘 치는 팀이라고 했었죠. 제가 샌디에고가 그런 얘기들 하면서 뭐 오바에다가 샌디에고 승본다고 했는데 경기는 반대로 갔죠. 나는 근데 어제랑 비슷해. 근데 그러려면은 마이클 킹이 그 언럭키 데이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얘가 좀 선발 때마다 개처 맞을 때나 안 맞을 때나 이게 확고해가지고 내일은 좀 안 맞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시내티 빠따는 정신을 못 차린다. 최근 4경기 8안타, 3안타, 6안타, 3안타. 최근 3경기 동안 홈런도 없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타격상으로는 그래도 샌디에고를 높게 봐줘야 되기는 해요. 양팀 비교를 하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샌디에고 쪽에다가 언더오버는 9.5여서 언더 보는데 9.5여서 언더 보는데 뭐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9.5 기준으로는 최근에 10경기 동안 샌디에고는 언더 7번, 언더 8번, 신시내티는 언더 7번 뭐 이런 식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따라왔던 것 같아. 불펜도 엄청 많이 쓴 것까지도 아니고.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사실 뭐 그냥 믿고 가야 되는 수준이야. 요즘 보면은 팀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고 어제도 이제 주력 타자들 알렉 봄이랑 하퍼, 특히 하퍼가 안타 2개가 전부 다 장타였어요. 그리고 좀 경기가 존 그레이랑 랑에스와의 투수전 이런 양상에서 핵심 타자들이 슈퍼스타들이 제 몫을 해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텍사스는 여전히 빠따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어제는 9안타를 치긴 했지만은 득점권 상황에서는 약간 빛을 발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2점밖에 못 냈어요.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안타는 8개 하나 덜 쳤는데 5득점이나 하면서 좀 실속을 가져갔었고, 뭐 내일 선발상으로는 타이와 워커,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선발들 가운데 가장 좀 못 믿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올 시즌 등판에는 최근 그 3경기 동안 6.1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직전 매치한테는 3.1이닝 2실점 이렇게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맞기는 맞더라고. 반면에 이 데인 더닝은 마지막 등판이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약간 15일 정도 부상자 명단에 있었는데 얘가 리앱도 안 하고 왔더라고. 보니까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온지라서 올 시즌도 딱히 뭐 방어율이 뭐 훌륭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 이 데인 더닝이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39타석 동안 400으로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고, 요즘에 텍사스가 그냥 빠따가 필라델피아랑 비교하면은 아주 못하는 상황이죠. 요즘에 텍사스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최근 10경기 동안, 아까 그 텍사스는 2승 8패거든요. 10경기 동안.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8승 2패. 그 기간 동안 그 타율 2사구. 뭐 선발이나 뭐 이런 빠따적인 부분이나 전부 차이가 커가지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려고 해요. 요즘에 특히 뭐 알렉봄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슈퍼스타 하퍼도 제 몫을 충분히 해준다. 반면에 텍사스는 작년이랑은 전혀 다른 타격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경기는 그냥 이렇게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피츠버그 대 샌프란시스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피츠버그 쪽이 좋아 보이지 않냐. 제러드 존스. 피츠버그가 올라선 선발인데 되게 잘하고 있죠. 방어율 2.89에다가 이닝 대비 많은 삼진, 볼넷 7개밖에 안 주고 있고, 마이너리그 때는 볼넷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빅리그에서는 볼넷을 많이 안 주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시즌 피홈런이 9방으로 홈런은 조금 많은 점,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체프먼 같은 애들도 되게 잘하고 해가지고 장타가 엄청 많더라고 요즘에. 그래갖고 제로 존스도 내일 이런 방어율 자체는 괜찮아. 실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의 뭐 9위 같은 건 괜찮은데 메이저리그 이런 쓴맛을 한번 볼 때가 되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까지는 3실점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제로드 존스가. 근데 요즘에 막 6이닝 3실점 연속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한번 혼날 때가 되긴 했어. 뭐 그게 물론 뭐 샌프란시스코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근데 내일 이제 블레이크 스넬. 자, 블레이크 스넬 올 시즌 문제가 상당히 많죠. 지금 시즌 등판도 조금 늦게 했고 4월 9일, 4월 15일, 4월 20일 이렇게 3경기를 뛰었는데 그 3경기에서 방어율 11.57입니다. 그냥 존나게 쳐맞았어요. 이 친구의 원래 문제였던 볼넷 같은 거는 많이 없었는데 9위가 뛰어난 투수인데도 피안타가 정말 많았다. 그런 것들이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달 만에 등판이야. 지난 마이너리그 2경기 동안 5이닝이나 4이닝을 먹었거든요. 근데 노히트를 했습니다. 5이닝 노히트, 4이닝 노히트 해가지고 2경기 동안 삼진 17개. 그리고 얘의 약점이었던 볼넷을 하나밖에 안 줬다. 이렇게 마이너리그를 그야말로 접수를 하고 왔어. 우리가 알던 스넬로 돌아온 거라면은 제로조스 같은 9위형 투수들 가운데서는 끝판왕 수준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블레이크 스넬의 상태가 관건이긴 한데 뭐 저번에 제가 러자도 같은 애들도 마이너리그에서 졸라 잘하고 왔더니 복귀 등판 때도 굉장히 잘하더라. 이게 보통 신인급 투수들이 마이너리그 잘하고 오고 데뷔전에서는 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좀 연차가 있는 투수들은 좀 이렇게 리앱 등판 잘하고 난 이후에는 괜찮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일 한번 이거 샌프란시스코가 역배기도 하고 샌프 쪽 한번 보고 싶네. 샌프란시스코 사실 요즘에 빠따도 최근 4경기 14안타, 18안타, 9안타, 9안타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뭐 물론 피츠버그가 요즘에 같은 4경기 동안 15안타, 4안타, 10안타, 11안타 이렇게 친 게 문제기는 해. 사실 어제도 근데 이 경기 9회까지는 6대2로 앞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피츠버그가 뒤집었다. 좀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아요. 스넬의 상태가 좋으면 샌프란시스코, 스넬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오바도 볼만한 것 같아 나는. 저는 샌프승이나 오바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미러키 경기. 러자도랑 페라타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자도가 부상자 명단에 다녀오고 난 이후로는요 그 최근 2경기 동안 5.2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2경기 동안 삼진 15개 잡으면서 우리가 알던 러자도로 돌아왔어요. 근데 상대인 이제 미러키의 프레디 페라타. 미러키도 선발난이야 지금. 올 시즌 앞두고 뭐 브랜드 우드러퍼 없고 코빈 번즈 이적했고 이러면서 웨이드 말리도 올 시즌에 이제 시즌 아웃이고 미러키도 선발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페랄타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시즌 방어율 4.17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얘 방어율이 아마 2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출발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이닝 대비 뭐 삼진은 많이 잡아요. 49.2이닝 동안 삼진 64개 아주 잘 잡는데 근데 뭐 피안타도 적지도 않고 홈런도 많고 원래 얘 고질병이었던 볼넷도 비율상으로는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최근 5경기 동안 4.2이닝 5실점, 5.1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직전 휴스턴한테 5이닝 5실점, 2피 홈런. 이렇게 페랄타는 슬금슬금 오히려 요즘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페랄타가 뭐 이런 거 통상 마이애미 상대로 45타석 동안 피안타율 209 정도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한데 난 요즘에 페랄타 사이즈 생각하면 잘 모르겠네. 통상 그리고 마이애미 상대로 이런 대마이애미전 빠따 성적은 괜찮은데 사실 방어율로 놓고 보면 4.94예요. 작년에도 3이닝 4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하고 한창 잘할 때 고전한 거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쪽 프렌에다가 오바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이애미 프렌 이거 1.59짜리 갈 바에는 그냥 나는 일반성 지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마이애미가 어제도 좀 아깝게 졌어요. 제가 마이애미가 좌투수 상대로 전적이 1승 16패로 안 좋다 1승 17패까지 갔는데 그래도 이 경기를 끌려가다가 많이 비볐거든요. 동점까지도 비비고 경기는 7대5였지만은 그래도 뭐 12안타 치고 그 전까지 8경기 동안 6승 2패로 오히려 분위기는 미러키보다 좋았다. 마이애미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뭐 말은 프레인데 일반승까지 지를 것 같고 오바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러자도도 단 2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털릴지도 모르고 페랄타 요즘 상태 썩 좋지가 않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보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 템파베이 대 보스턴 경기. 자, 라이언 페피오 얘도 지금 부상 때문에 한 2주가량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5월 6일 날이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그때 2이닝 3실점하고 내려갔다. 근데 이 새끼가 얘도 그 리앱 등판은 안 하고 그냥 불펜 세션 3이닝만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일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 브라이언 베오는 요즘에 일단은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직전 세인트루이스한테 4.2이닝 5실점 3피 홈런. 원래 얘도 땅볼 투수여가지고 피 홈런 같은 게 적은 편인데 한 경기에서 3개 맞고 썩 좋지는 않아요. 통상 템파베이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2022년, 2023년 지난 2년 동안 5경기 6.9였었고
3번의 타석에서 피안타율 407 되게 안 좋아요. 대템파베이전이 너무 약하다. 배우도 별로 못 믿겠고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기준점 7.5밖에 안 줘가지고. 뭐 보스턴은 뭐 라파엘 데버스가 연속 경기 홈런 7경기 연속 홈런 실패하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빠따 분위기 너무 좋고 OPS 0.9가 넘죠. 그리고 제어런 듀렌 같은 애들이 어제도 뭐 홈스틸도 받고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 상으로도 템파베이보다는 보스턴이 낫다. 템파베이 요즘에 4안타 3안타 7안타 3연패에 빠져있고 같은 기간 동안 보스턴은 14안타 7안타 7안타 총 7개의 홈런 이렇게 치면서 3연승 중이라 가지고 저는 일단은 보스턴 쪽에다가 오바 볼게요. 다음 양키스 대 시애틀 경기. 어제 이제 양키스가 2경기 연속으로 찢어졌습니다. 그저께는 사실 선발은 잘 버텼는데 불펜이 무너졌다. 클레이 홈즈가 시즌 영자책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만 사자책 하면서 무너졌었고 슈미트가 뭐 5이닝 2실점이었지만은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전반적으로 양키스 빠다도 일을 못했습니다. 5안타밖에 못 쳤으니까. 양키스가 한창 잘 치다가 요즘에 슬그머니 약간 하락세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내일 코르테스 대 브라이스 밀러. 선발상으로 보면은 브라이스 밀러가 조금 더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직접 볼티모어한테 5.1이닝 5실점. 양키스 상대로도 한 경기 동안 4.2이닝 2피 홈런 11안타 8실점을 했어요. 그래갖고 정면 승부하다가 쳐맞는 스타일인데 내일도 양키스 이런 타자들한테 정면 승부 걸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르테스는 이제 시애틀 상대로는 48타석 동안 2-20으로 시애틀 타자들을 상대를 괜찮게 했네요. 요즘에 분위기도 나쁘지도 않고. 뭐 브라이스 밀러도 지금 시즌 방어는 3.08인데 얘도 약간 거품이 있다. 3.08인 거에 비해서는 기대 방어율 이런 거는 조금 안 좋게 찍히긴 하네요. 브라이스 밀러 시즌 방어율 3.08 기대 방어율 4.23 조금 괴리가 있고 FRP도 4.05 거의 한 1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격차가 조금 있기는 해. 브라이스 밀러도. 네, 뭐 양팀 다 이렇게 빠따는 잘 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7.5 기준 오바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양키스가 결국엔 잘 쳐야 되는데 뭐 7.5 오바가 나는 구도면은 승리하는 쪽 양키스가 아닐까? 다음 토론토 대 화싹 경기. 배시도 별로 못하는데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내일은 나스트리니가 와요. 얘가 몇 경기 정도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마이너 2경기 동안 7이닝 7.71 되게 안 좋았는데도 올려 썼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2경기 동안 8이닝 7.88 또 고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너리그 내려갔는데 4경기 동안 5.24 21이닝 동안 피홈런 7방이었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도 홈런을 개쳐맞았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화싹이 과연 얘를 지금 올려서 형편인가 이런 생각은 되더라고. 그래서 딱히 믿을만 하진 않다. 뭐 크리스 배시 이 친구도 예년에 비해서 지금 되게 안 좋아요. 5.03 정도로 되게 안 좋은데 뭐 배시 보니까 바빗 같은 거 운적 요소도 조금 안 따랐다고 하고 원래도 얘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심한 편이에요. 올 시즌에는 그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통산 홈에서는 2.69 원정 4.38 매치 시절이나 뭐 토론토 때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홈에서는 좋았다는 것들도 있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요즘에 토론토 보비셋이나 게레로 주니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그래도 조금 살아났어요. 어제 경기는 2안타밖에 못 쳤다. 그냥 크로시한테 쌍싸 먹혔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선발 격차도 토론토가 좋다고 봐야 되고 뭐 어제 토론토가 못 치긴 했어도 양팀의 빠따는 그래도 토론토가 위기는 합니다. 나스트리니가 지금 좀 이제 홈런도 많이 맞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볼만 한데 토론토가 이제 아마 재작년인가? 그때 전체 막 빠따 2등인가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홈런 2등인가 하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홈런 뒤에서 2등이에요. 공동 2등.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내일 과연 토론토가 장타 같은 거 얼마나 쏟아낼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화싹 애들이 좀 주력 투수들이 연투에 있기도 하고 저는 한번 토론토 쪽으로 볼게요. 토론토 경기가 근데 이게 일반승 1.36이라서 만약 갈 거면 마행 가야 되는데 또 홈이어가지고 홈마인이 꺼름직한 것도 있고 엄청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선발 투수 차이가 만만해 보인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저스틴 스틸 대 프리드가 붙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가 살아나는 것 같다. 저번에 샌디에고와의 연전 그때가 제일 눈에 띄었는데 뭐 어제도 애틀랜타 빠따가 사실 못 친 편은 아니었거든요. 컨택 같은 거는 괜찮았는데 5안타밖에 못 쳤어. 좀 이제 얘네들이 좀 볼넷도 얻어내고 가져갔던 찬스에 비해서는 점수는 많이 못 냈다. 그래갖고 언더가 났는데 홈런 2방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볼만은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내일 선발 구도 저스틴 스틸이랑 프리드 구도다. 자, 저스틴 스틸은 여기 왼쪽에 적힌 거 얘가 작년에 그 내셔널리그 사이영 다툼을 할 정도였잖아요. 스넬의 바로 다음 가는 주자였는데 좀 마지막쯤에 많이 좀 자빠졌었고 얘가 이제 전반기 7월달 이전에는 3피홈런밖에 안 맞았는데 얘도 땅볼 수수죠.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방어율도 높아지고 피홈런도 엄청 많이 맞았다. 지금 그리고 이 저스틴 스틸이 4번의 등판 동안 피홈런이 5방이에요. 전혀 스틸답지가 않다. 이닝 대비 피안타 숫자들도
꽤나 많은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저스틴 스틸을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애틀랜타 빠따한테는 약간 고전한 편인데 이건 프리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스틸은 63타석에 피안타율 291, 그 프리드는 62타석 동안 283, 뭐 이렇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고전한 편이긴 한데, 근데 반대로 프리드는 피안타율은 높지만은 통산 애틀랜타 상대로 전적이 아주 좋아요. 여기 적은 것처럼 10컵전 5전 5승 1.24로 존나 잘했어. 안타는 조금 맞았다 치더라도 프리드가 시카고컵스 상대를 잘했더라고요. 시카고컵스가 어제 승리는 하긴 했어도 최근 5경기 동안 7안타, 4안타, 5안타, 2안타, 7안타 홈런 한 방밖에 없고 타율도 1할 6푼 2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라면은 애틀랜타가 아무리 5연패에 빠져 있어도 프리드 등판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들고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랜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클랜드 대 콜로라도. 자, 오클랜드 선발이 원래 에스테스라는 친구였는데 또 듣보잡 투수 스펜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올 시즌에 선발로 오롯이 뛴 적은 별로 없고 그냥 끼케야 약간 좀 멀티이닝 먹어주는 그 정도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긴 했어. 3.90 정도였었고 피홈런이나 뭐 볼넷 숫자 이런 것들에서 딱히 큰 리스크는 안 보입니다. 땅볼 유도율 52.4%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근데 과연 이 친구가 막 5이닝 6이닝 먹어줄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선발적인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은 없어가지고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고 반면에 오스틴 곰버 저는 여러 차례 콜로라도에서 곰버, 퀀트릴, 펠트너 얘네들이 나올 때는 꽤나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곰버의 올 시즌 방어율 3.02 작년에 전반기 때는 뒤지게 못하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이렇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시즌도 작년 후반기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인다. 체인지업이 특히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곰버 같은 경우도 그 거품이 좀 꼈다고 해요. 방어율은 3.0인데 FIP는 4.82로 꽤나 차이가 크다. FIP는 말 그대로 투수의 개인인데 뭐 호피홈런이나 볼넷, 뭐 삼진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잡냐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능력은 투수의 개인기량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FIP가 아주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올 시즌 곰버가 3.02 쿠어스를 홈으로 쓰는데도 이 정도라면은 작년에 잘했던 거에 이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호투 내용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다. 오클랜드 빠따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클랜드가 그 이제 최근 그 두 경기 어제는 6안타밖에 못 쳤는데 얘네들이 엄청 못 치다가 최근 두 경기를 11안타 11안타를 쳤다. 그래서 콜로라도 빠따는 확연하게 죽었고 오클랜드 빠따는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뭐 경기를 오클랜드가 가져가긴 했어도 콜로라도가 3홈런 치고 나쁘진 않았거든요. 경기가 이제 퀀트릴이 내려가고 나서 불펜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지 사실 선발 단계에서는 곰버가 좀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제 양팀 다 좀 주력 불펜들을 많이 썼다. 나는 이런 구도라면은 그냥 콜로라도 쪽에다가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또 오바 보자니 근데 콜로라도 빠따가 죽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저는 콜로라도 쪽에다가 오바 볼게요. 7.5라 가지고 7.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최근 10경기 동안 오클랜드가 오바 8번 콜로라도가 오바 7번 내일 양팀 모두 다 이렇게 컨디션 OPS는 평소보다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 다저스 대 애리조나 경기 글래스노가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애리조나는 라인 넬슨. 근데 라인 넬슨 희망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통산 홈이랑 원정 편차가 특히 원정에서 잘하는 쪽으로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올 시즌에 뭐 직전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 이닝 소화도 적고 피안타가 너무 많아요. 그냥 대놓고 라인 넬슨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야. 원래도 뭐 그렇게 딱히 뚜렷하게 잘했던 적은 없긴 한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반면에 타일러 글래스노우 이 친구는 진짜 잘하는데 한 번씩 세금을 크게 낸다. 워싱턴한테 5이닝 6실점 그리고 나서 한 4경기 정도를 퀄리티 스타트 이제 이상급 피칭 이렇게 해주다가 직전 신시내티한테 5이닝 4실점을 했었죠. 글래스노는 한 번씩 이렇게 거하게 좀 세금을 낼 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만한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직전 경기에서 세금 냈으면은 글래스노가 이제 좀 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아까 뭐 제가 FIP 뭐 기대 방어율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거품 투수들을 많이 얘기를 했으면은 반대로 글래스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FIP라든지 뭐 XFIP, XERA 뭐 이런 2차 스탯적인 부분에서 글래스노우는 탑5 안에 드는 투수예요. 오히려 지금 시즌 방어율 2.90보다도 그런 2차 스탯이 오히려 더 좋아. 뭐 이런 투수여서 네, 글래스노는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얻어맞았던 것들이 비운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글래스노가 또 애리조나 상대를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62번의 타석 동안 피안타율 196밖에 안 된다. 반대로 이제 라인 넬슨도 다저스 애들한테 091로 되게 잘 맞긴 했어. 24타석 동안 2피안타 잘한 거는 있는데 근데 나는 결국에는 선발 분위기 상으로 글래스노도 직전 경기 못했지만은 라인 넬슨이 더 못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빠따도 요즘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저스가 조금 침체기다. 최근 7경기 동안 7안타, 4안타, 9안타, 6안타, 7안타, 9안타, 6안타 이렇게 치면서 막 시원시원하게 못 치고 있기는 해요. 반대로 애리조나는 최근 3경기 12안타, 10안타, 12안타 이렇게 치면서 빠따 분위기는 다저스보다 오히려 애리조나가 좋아 보이는데 그냥 저는 이거 뭐 갈게 다저스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다저스가 마헨이 1.66 되게 별로야. 그래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다저스 쪽에다가 뭐 마인 봐야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배당도 뭐 챙길 것도 없고 배당 메리트가 정말 없는 경기인데 저는 다저스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대 댈러스 경기인데 사실 좀 어렵죠. 어제 보스턴은 솔직히 쉬웠어. 보스턴은 그니까 그냥 오버 보는 게 제일 무난했는데요. 나는 이 경기 볼 거 그냥 언더? 근데 뭐 언더 기준점이 막 엄청 편한 것도 아니고 207.5인가 그렇잖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한 경기 첫 경기를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뭐 언더 보는 거는요. 댈러스가 이제 클리퍼스랑 하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랑 했잖아요. 근데 클리퍼스는 다소간에 좀 천천히 하는 팀이고 오클라호마는 좀 템포가 빠른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그래서 댈러스가 대부분의 경기들이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언더가 많이 나왔고 언더가 나올 때는 클리퍼스가 가끔 3슛 같은 거 엄청 잘 터질 때 그럴 때 말고는 기준점 대비 언더가 많이 나왔었고 좀 느린 템포의 팀이니까 그 오클라호마랑 할 때는 좀 오바 게임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미네소타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네소타가 물론 이렇게 전체 득점도 플레이오프 내내 평균 득점이 108.4점이다. 피닉스랑 할 때 엄청 잘 넣고 덴버랑 할 때는 못할 때는 못했지만은 또 넣을 때는 넣어주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사실 언더버 예측이 좀 힘들어요. 근데 뭐 느낌상으로는 207.5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 저는 그래서 언더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냥 첫 경기를 보고 가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양팀 다 사실 템포 자체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돈치치가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막을 때는 고전을 많이 했다. 얼마 전에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디펜시브 세컨팀에 뽑혔거든요.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수비수이기도 하고 솔직히 미네소타도 뭐 앤트맨 같이 앤트맨이 지금 그 2차적인 스탯 르브론이라는 스탯이 있어요. LEBRON 이게 뭐 어떤 약자인데 그런 스탯상으로 지금 플레이오프 최고의 선수라고 하더라고. 공수 양면에서. 그래서 뭐 앤트맨이 적당히 어빈 같은 애들 이렇게 좀 막아주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막 보스턴 오바 봤던 것처럼 깔끔하게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네요.